안녕하세요, 동바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브라우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브라우저들마다 사용하는 API가 다 다를 수 있고, 제공하는 API가 표준 API를 사용할지 그 브라우저에 제한된 어떤 API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과 아니면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버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사항을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당장 필요한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미리 만들어서 굳이 API를 어지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고요. 미래 브라우저 대비 앞으로 나올 브라우저 또는 앞으로 브라우저가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이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API를 작성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페이지에서 사용할 코드의 재사용, 그러니까 실제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재사용 가능한 어떤 API를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완벽한 크로스 브라우징은 어려운데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절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선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할 내가 만든 API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다 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내가 만든 API가 동작할 수 있는,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선택하는 것, 설정하는 것을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내가 지원을 할 거다라고 고려를 했으면 설정한 브라우저에서는 적어도 적극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API가 이상 없이 동작할 거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버그를 고치고 리그레션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그 퍼포먼스도 고려를 해줘야 하는 거고,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 내가 지원할 브라우저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대요. 브라우저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을 한 상태에서 이전 브라우저 버전, 그리고 현재 최신 브라우저 버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베타 버전의 브라우저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 형태로 지원 또는 미지원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API를 작성을 하는 것을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다음, 지원 범위. 이 지원할 브라우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품질을 희생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요. 이건 꼭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API를 만들 때 크로스 브라우저 브라우징 전략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이제 목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버그, 그리고 그 버그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가 부족한지, 그리고 외부 내가 작성한 API와 다른 누군가가 작성한 어떤 코드가 어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일 것 같아요. 외부 코드와의 호환성이 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 리그레션, 브라우저가 하위 호환성을 지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 내가 만든 API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5가지 고민사항을 전제한 상태에서 API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대상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일부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면 굳이 뭐 다양한 크로스 브라우징 전략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어떤 작업량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쓸데없이 넓은 범위의 브라우저를 지원을 한다라고 해놓고 API를 만들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또 버그는 버그대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 고객을 설정해서 분석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리소스 일정 등을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제 개발자의 품질, 개발자의 스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개발자의 스킬이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 또는 자원들의 한정,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것이고, 일정도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API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를 우선 검토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크로스 브라우징 전략을 세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좀 글이 많아요. 이게 뭔가 어떤 전략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그 전략에 대한 것을 실제 구현체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추상화된 어떤 그 전략을 통해서 토대로 나중에 이제 구체화된 어떤 작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브라우저 버그와 브라우저 간의 차이점. 다양한 브라우저 버그와 API 차이를 고려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 상태에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API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브라우저 버그를 고려해서 API 작성. 브라우저 버그가 수정되면 이를 고려해서 버그는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됐을 때도 내가 만든 API나 어플리케이션이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브라우저 버그 수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브라우저 제조사에게 버그를 수정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한다는 역으로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표준에서 벗어난 API들의 변경, 즉 대부분 이제 익스플로러가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API의 형태 또는 프로퍼티의 형태들을 따르지 않는 그 스탠스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준에 맞지 않는 API들이 익스플로러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표준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표준 API를 따르는 어떤 형태로 익스플로러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고려사항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코드와 그리고 마크업과 공존하기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API나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나 API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같이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API와 어플리케이션은 캡슐화를 잘 해야 한다. 캡슐화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로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역 유효 범위에 제공하는 변수의 개수를 가능한 적게 유지하는 것이 캡슐화의 개념이고,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내가 만든 API 안에서는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함수 또는 객체에다가 어떤 프로퍼티를 담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캡슐화가 증가가 되고요. 내가 만든 코드 캡슐화를 위해서, 이건 주의사항일 것 같은데, 어떤 캡슐화를 위해서 다른 변수나 함수에 프로토타입 또는 DOM 엘리먼트를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겠죠, 이거는. 그리고 코드 캡슐화의 목적은 결국엔 내가 만든 코드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코드와의 어떤 문제를 연동을 할 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덜 모범적인 코드를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제 내가 배열을 사용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때 그 배열은 반드시 본래의 배열의 동작 방식대로 동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페이지 내에서 어떤 다른 코드가 배열의 동작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봤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배열의 어떤 동작은 자바스크립트의 표준대로 동작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만든다. 이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것은 어떤 API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라는 것인 것 같고, 또 다른 코드가 설정한 프로퍼티를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작성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정의한 내용만을 나는 참조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프로토타입 같은 것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명시적으로 추가한 프로퍼티만 사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할 거다 라고 하면 다른 코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거의 예제를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론인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 프로토타입 안에 론인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는 론인이라는 것을 역시 또한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의 이 오브젝트는 닌자 프로퍼티만 쓸 거야 라고 어떤 선언을 하고, 그렇게 그런 스탠스로 그 뒤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has own 프로퍼티를 함수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인자로 넘긴 이 프로퍼티 이름이 내가 직접 명시적으로 정의한 프로퍼티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뒤에 그 동작을 구현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보면서 그 프로퍼티가 그 내가 직접 정의한 프로퍼티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제 어떤 동작을 로직을 수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전략이 이제 외부 코드하고의 어떤 연동을 했을 때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디 아이디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디 아이디가 뭐냐면, 엘리먼트에 폼 엘리먼트에 액션 프로퍼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폼 엘리먼트 하위에 인풋 엘리먼트의 아이디를 액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폼 엘리먼트가 가진 액션 프로퍼티를 얘로 치환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코드에서는 폼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액션을 참조를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이 액션 프로퍼티는 나는
요 안에 있는 이 값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하지만 그리디 아이디 그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리디 아이디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 인풋 엘리먼트가 가진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한 이 액션 하위의 인풋 엘리먼트에 대한 참조를 얘가 가리키게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캔슬이라고 내가 여기서 캔슬이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캔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어떤 로직을 구현을 했을 건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이 액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내가 지정한 이 프로퍼티가 아니고 이 인풋 엘리먼트의 참조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니 그 폼 엘리먼트 하위에 인풋 엘리먼트 추가를 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를 지정을 할 때 어떤 프로퍼티 이름과 겹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내가 작성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엘리먼트 하위에 프로퍼티를 지정을 했는데 뭔가 예상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디 아이디 특징을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참조로 치환된 것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시트의 순서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시키기 전에 CSS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의도적으로 추가한 CSS가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할 것이므로 외부 스크립트 파일이 로드하는 동안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 CSS가 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 CSS가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을 했는데 아직 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코드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시키기 전에 CSS를 먼저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누락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브라우저 버그나 또는 브라우저 API의 그 제한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브라우저가 가지는 API 중에서 내가 이제 사용한 API가 없을 때에는 뭐 다른 대안적인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우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나 API를 작성을 한다 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공하는 기능의 동작을 보장을 시켜줘야 하고요. 구식 브라우저 지원을 위해서 간단한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 누락된 기능을 고려를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리그레션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예상된 변경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보면 언젠가는 익스플로어 9이 그 표준 API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API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현재 버전 익스플로어 9 버전에서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할 때 attach 이벤트라는 함수를 제공을 한대요. 그렇지만 표준은 add event listener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익스플로어가 얘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 현재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나올 익스플로어에서는 표준 API를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런 순서대로 먼저 표준 API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익스플로어가 제공하는 API를 검토해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바인딩을 시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버그가 있어요. 뭐냐면 익스플로어에서는 로컬 파일에 대한 요청을 관리할 때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아서 어떤 버그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대요. 모든 현재 나온 API 브라우저에서는 로컬 파일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할 때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로컬 파일에 대한 참조를 사용을 하는데, 익스플로어에서는 이 해당 표준 API를 지원하지 않아서 액티브엑스의 API를 활용해서 어떤 그 버그를 조치한 어떤 그런 방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나중에 익스플로어가 이 표준 API를 사용해서 이 로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런 리그레션을 고려해서 API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어떤 그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을 위한 어떤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전한 크로스 브라우저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을 세운 그 기반으로 AP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all or nothing 전략을 세워서 전제한 상태에서 API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익스플로어에서는 이 하이트나 위드 프로퍼티를 음수로 지정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그 특징이 있대요. 다른 브라우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음수값을 무시하도록, 즉 하나의 브라우저에서에 대한 어떤 제약사항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 제약사항을 똑같이 적용한 상태에서 API를 만든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라는 말을 붙였고 사용을 했고, 또 다른 예로 익스플로어에서는 이미 돔 객체의 일부가 된 인풋 엘리먼트에 대해서 타입 속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한대요. 이 또한 익스플로어의 제한적인 어떤 특징이지만 우리가 만들 API나 어플리케이션은 익스플로어의 이런 제약사항들을 고려해서 나머지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돔의 일부가 된 인풋 엘리먼트에 대해서 타입 속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면 예외를 던져주는 어떤 전략으로 API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거나 브라우저 탐지나 기능 탐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브라우저 탐지,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상태에서 API를 만든다 라는 거나, 어떤 기능을 기능을 수행해서 이게 제대로 동작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객체 탐지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 객체 탐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확인해서 그 프로퍼티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이나 API를 작성을 한다 라는 거고, 그 예제를 잠깐 보면 어떤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먼트가 add event listener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attach event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엘리먼트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방식인 객체의 프로퍼티를 보고 내가 만들 API 동작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 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예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지 아니면 대체 기능을 제공할지에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요. 역시 이 안에서 다큐멘트를 참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걔가 add event listener나 add attach 이벤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를 가지고 엘리먼트를 참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이게 만족이 되면 그때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이것을 만족하지 않은 어떤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대체 기능만 제공하는 전략으로 API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체 프로퍼티 확인만으로 구현할 API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이제 기능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 즉시 실행 함수 패턴을 활용을 해가지고 div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고, 그 div 엘리먼트에 이 안에 더 추가된 코드가 있을 건데 그걸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div 엘리먼트를 만들고, div 엘리먼트에다가 커멘트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커멘트 엘리먼트는 커멘트는 엘리먼트 노드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get elements by tag name을 했을 때,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div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는 이거 노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얘는 그 엘리먼트가 아니고, div는 이거 하나의 노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태그 네임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조회를 했을 때 하위의 엘리먼트는 빵개다 라는 것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뭐 어떤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염두한 상태에서 이후에 어떤 API를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얘마저도 어떤 엘리먼트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다른 전략으로 API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실제로 이제 사용한 예제를 볼 것인데, 보면은 기능 시뮬레이션 아까 방금 봤던 코드 그대로예요. find by tags works as expected라는 어떤 윈도우 컨텍스트 안에 있는 프로퍼티에다가 즉시 실행 함수의 어떤 결과를 할당을 해요. 즉시 실행 함수 안에서는 아까 앞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div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고, 그 하위에 커멘트를 추가한 다음에 태그 네임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조회를 했을 때 얘가 엘리먼트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이 되는 어떤 기능적인 테스트 결과로 여기에 할당이 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얘가 실행이 되지 않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추가적인 로직을 더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 elements by tag name을 실행을 했을 때 all elements의 어떤
엘리먼트 목록이 목록이 참조가 될 것인데, 만약에 얘가 기능 실행 결과가 false가 되면 all 엘리먼트 안에는 엘리먼트 타입의 노드만 추가된 것이 참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먼트 타입의 노드만 참조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모든 엘리먼트를 돌아가면서 노드의 타입이 1인 경우만 엘리먼트에다가 다시 잘라서 담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all 엘리먼트 안에는 엘리먼트 타입의 노드만 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노드 타입이 1일 경우에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브라우저 안에서 노드 타입을 이 1일 경우에는 엘리먼트다 라는 것을 이미 정의된 상태의 어떤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수값이겠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모든 엘리먼트를 참조해서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 결과로 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 안에서는 div 엘리먼트 하위에 그 div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엘리먼트를 가지고 왔을 때 모든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엘리먼트 타입이 1인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all 엘리먼트 함수를 사용해서 엘리먼트 목록을 가져오고, 그 엘리먼트 목록에 대해서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실제 엘리먼트인지 아니면 다른 노드 타입인지를 검토를 해서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검증을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테스트할 수 없는 브라우저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바인딩하거나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CSS 프로퍼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이런 것들은 실제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대요. 예를 들면 CSS 프로퍼티 영향도 같은 경우에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 화면에 뿌려지는 결과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안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프로퍼티가 반영된 어떤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스트를 하기가 애매하다,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API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이런 상황을 테스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API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현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가정, 일 것이다, 뭐 이대로 동작할 것이다, 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역시 그 결과적으로 크로스 브라우징 전략에 대해서 위배되는 어떤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어떤 가정을 염두한 상태에서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한가라고 판단을 한대요. 왜냐하면 특정 버그나 문제, 기능이 하나의 브라우저하고만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유저 에이전트가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의 API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API를 작성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아래 문장 이제 이 문장은 세 가지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대요. 뭐냐면 add event listener가 함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가 기대하는 대로 동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코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방식이 add 이벤트 리스너와 attach 이벤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코드예요. 이런 가정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코드를 API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브라우저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실제 구현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고려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속성과 프로퍼티, CSS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